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희생된 미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 조기를 개항하기로 지시했습니다. 뉴욕시가 빠르면 6월 초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한인 뷰티 전문 기업 키스가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고자 10만 불을 민권센터에 쾌척했습니다. 한국의 어린 청소년들이 의료진들을 돕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기금을 마련해 오늘 인구부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뉴욕시 내 모든 요양원의 환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됩니다. 현재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이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화계질로 어린이 사망이 잇따른 가운데 성인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최우수 국가는 한국과 독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희생된 미국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사흘간 모두 연방 건물과 국립기념관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달할 경우 조기를 개항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메모리얼 데이에도 군 복무 중 사망한 이들을 위해 조기를 개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일일 평균 사망자 수가 1,300명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메모리얼 데이에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희생자가 10만 명에 달했을 때 조기를 개항하는 것은 국가적인 슬픔의 표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큰 희생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언급하면서 군사 영웅들을 기리면서 이 위기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전달했습니다. 뉴욕시가 빠르면 6월 초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6월 초에 경제활동 정상화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은 현재까지 신규 입원자 수, 중환자실 환자 수, 신규 확진자 비율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내세운 7대 전제 조건을 빠르면 6월 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의 단계별 경제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건설, 제조, 도매업이 허용되며 2단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소매, 부동산, 3단계 식당, 호텔, 4단계 예술, 오락, 교육 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허용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실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는 경제 재개 돌입을 위한 7대 전제 조건 중 최소 30% 병원 병상 공실률과 최소 30%의 중환자실 병상 공실률, 주민 10만 명당 최소 30명의 감염 의심자 추적 요원 확보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수주 내로 헤어살롱, 이발소, 체육관 등 사회적 거리 유지 준수하에 실내 비즈니스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과 일부 업주들은 머피 주지사의 경제활동 재개가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인 뷰티 전문기업 키스가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돕고자 10만 불을 민권센터에 쾌척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인 뷰티 전문기업 키스가 힘든 시기를 겪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10만 불을 민권센터에 기부했습니다. 키스사 장용진 대표는 한인 동포를 비롯한 지역사회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키스사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더욱 성장해 한인 동포 여러분께 자랑스러운 한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종합 뷰티 전문 업체 키스는 1989년 플러싱에서 시작해 현재 본사 직원 700여 명, 세계 100여 개국 진출 등 미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며 세계적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인 기업입니다. 한편 민권센터는 한인 가정 100만 달러 모금, 한인 1000가정 캠페인을 벌여 각 지자체와 여러 기관과 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유치하고 한인 가정 1000가구를 1차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총 목표 금액인 100만 달러를 달성 후 2차 공식 발표를 통해 서류 미비자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자들에게 400여 가정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번에 키스사에서 회사 사정도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권센터 활동 동포들 현금 지원에 함께 해주셔서 저희 민권센터는 목표액인 100만 달러를 무난히 달성하고 더 많은 동포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키스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민권센터의 서류 미비자 지원 신청은 마감됐으며 지금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수령자를 선정해 다음 달 6월 중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뮤지컬, 노래, 춤과 랩을 좋아하는 한국의 10대 청소년 7명이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들을 돕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기금을 마련해 오늘 인구의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어린 소녀들이 코로나19 사태로 헌신하는 의료진을 돕고자 마련한 기금을 오늘 오후 뉴저지 인구의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기금은 전달식에는 뉴저지 엘리자베스 모럴 스쿨 6학년 로렌 여빈 박 어린이와 어머니, 인구의 병원 파운데이션의 데브라 알버니즈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기금을 마련한 7명의 어린이들은 각각 LA, 뉴욕, 한국에 거주하며 매주 금요일 온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타임을 통해 소식을 주고받고 있던 중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함께 노래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엘라, 에블린, 애슐리, 브리기타, 루시, 앨런, 로렌 양 등이 사망한 배우 폴 워커의 주목곡이자 가수 찰리 푸트와 위즈 칼리파가 부른 See You Again을 커버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이들은 이 동영상으로 온라인 고펀드를 통해 모금 운동을 펼쳐 당초 1000불을 목표로 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4090불이 모아지면서 한국 의료진들이 많은 인구 병원에 도네이션을 하게 됐습니다. This is our first donation from Korean children. We could not be happier to receive it and thank them very much. 꿈이 많은 아이예요. 근데 뉴욕에서 뮤지컬 활동을 하면서 많은 배우들과 디렉터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쪽 방면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제 상상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우리 병원, 앵글 병원에서 한인 센터가 있어서 애들이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위해서 펀드레이싱 해줄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전달식에서 이들 청소년들은 마련한 기금과 손편지, 손세정제를 전달했고 병원 측은 아이들에게 감사의 선물인 기념품을 선물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사투를 겪고 있는 헬스워커와 의료진들에게 준 아이들의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모든 요양원의 환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실시됩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5개 보로에 소재한 전체 169개 요양원에서 하루에 최대 3,000건에 달하는 코로나19 감염 검사가 무료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요양원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3,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감염 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많은 어른들이 너싱홈에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너싱홈을 꼭 지켜주고 프로텍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감염자를 찾기 위한 광범위한 검사를 실시해 사망자 수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요양원 직원들의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부족해진 인력을 메우기 위해 240명의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 등을 관련 시설에 파견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주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내 요양원 613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351개 요양원에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최악의 실업 사태가 발생하면서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이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2달 넘게 지속되면서 수십만 명의 뉴요커들이 실직하게 되고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200만 명은 생계를 위해 당장 식료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다음 주까지 매일 무료 공급 식사량을 150만 명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중 100만 명분은 저소득층 가정으로 배달하고 50만 명분은 공립학교 급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평상시에는 뉴욕 시민 중 약 100만여 명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그 수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며 지난 3월 이후 3,200만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뉴욕시가 제공하는 식사가 비위생적이고 영양가가 낮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기준 미달의 식품을 만드는 일부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아 괴질로 어린이 사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성인도 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노스웰 의학센터에서 최근 25세 환자가 이 괴질 진단을 받았고 뉴욕대 병원에서는 20대 초반 여러 명이 괴질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도 20세 환자가 괴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괴질은 지난달 유럽에서 처음 보고돼 현재 13개국으로 확산됐으며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며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5세 소년을 포함해 최소 4명이 이 괴질로 사망한 데 이어 영국, 프랑스에서도 각각 청소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대 소아감염병 전문의는 어린이 괴질은 가와사키 병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10대 이상 청년 괴질은 심장과 장기에서 더 심각한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 감염자들도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주에서 어린이 괴질 증상이 보고됐으며 건수로는 수백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최우수 국가는 한국과 독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과 독일에 대해서는 66%가 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19 대처가 세계 최고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미국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독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수치는 동일했지만 그중에서도 훌륭하다는 평가는 한국이 25%로 독일 15%보다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여론도 확산됐습니다. 응답자의 84%가 중국 정부가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믿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민주당 지지자의 62%가 코로나19에 대한 WHO의 대처에 합격점을 줬지만 공화당 지지자는 28%만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China makes move to quash dissent inside Hong Kong. Plan to undercut region's civil liberties, risk a revival of violent protests. Beijing, China signaled on Thursday that it would move forward with laws that would take aim at anti-government protests and other dissent in Hong Kong. It is the clearest message yet that the Communist Party is moving to undermine the civil liberties the semi-autonomous territory has known since the 1997 British handoff. 중국은 홍콩에서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한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산당이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더 살펴보면 The freedoms that have distinguished Hong Kong from the mainland, like an unfettered judiciary and freedom of assembly, have helped the former British colony prosper as a global city of commerce and capital. But the proposal raised the possibility that the Beijing government would damage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olicy that has ensured such liberties since the territory was reclaimed by China. 제약 없는 사법부와 집회의 자유는 홍콩이 상업과 자본의 세계적인 도시로 번영하도록 도왔습니다. 홍콩은 이러한 자유 때문에 본토와 구별됩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제안은 그러한 자유를 보장해온 하나의 국가, 두 체제 정책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Another 2.4 million jobs vanish, and many may be gone forever. Even as states begin to reopen for business, a further 2.4 million workers joined the nation's unemployment rolls last week, and there is growing concern among economists that many of the lost jobs are gone for good. 주들이 사업을 위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지만 지난주 240만 명의 노동자들이 추가로 실직했고 경제학자들은 잃어버린 많은 일자리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I hate to say it, but this is going to take longer and look grimmer than we thought. Nicholas Bloom, an economist at Stanford University, said of the path to recovery.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블룸은 경제 회복 전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고 암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The economy that does come back is likely to look quite different from the one that closed. If social distancing rules become the new normal, causing thinner crowds in restaurants, theaters and stores, at sports arenas, and on airplanes, then fewer workers will be required. 다시 돌아온 경제는 폐쇄되었던 경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 제한이 새로운 정상으로 바뀐다면 식당, 극장, 가게,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인력은 줄어듭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From full house to the big house. Lolan faces prison for college scam. After months of protesting her innocence, actress Lori Lolan will plead guilty today to trying to buy her daughter's way into college. Her plea deal includes 2 months in prison. 여배우 로리 로렌은 몇 달 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지만 오늘 딸을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유죄 판결은 2개월의 징역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They were set to stand trial in October over allegations that they paid $500,000 to get their daughters, Olivia Jade and Isabella Rose Giannulli, into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s crew recruits, even though neither girl had ever competed in the sport. 그들은 10월에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들은 딸들을 캘리포니아 남부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 조정관에게 $50만 지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딸들이 대학 입학을 위한 스포츠 팀에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If convicted, Lolan and Giannulli each would have faced up to 40 years in the slammer.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Lolan, Giannulli는 각각 4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Under their plea agreements, Lolan has agreed to 2 months in prison, 100 hours of community service, and a $150,000 fine, and their husband to 5 months in prison, 250 hours of community service, and a $250,000 fine,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A judge still has to agree to the deals. 법원 문서에 따르면 로렌은 징역 2개월, 사회봉사 100시간, 벌금 $15만, 남편은 징역 5개월, 사회봉사 250시간, 벌금 $25만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Hey, just wait a minute. NYC beach rules, a recipe for chaos. Out in force, NYPD cops patrol the Coney Island boardwalk Thursday, but it will be up to Parks Department of officers to monitor surfers and waders, but no swimmers. 뉴욕 경찰은 코니 아일랜드 보드워크를 순찰하지만 서퍼와 해변 산책객을 감시하는 것은 공원 부서 경찰관에게 일임합니다.
NYPD cops will hit the beaches only to keep an eye out for any criminal activity. NYPD 경찰은 해변에서 범죄 행위만을 단속하게 됩니다. The mayor, who previously threatened to pluck swimmers from the water and fence off the beaches if things got out of hand, has said that social distance exercises and walking on the sand are okay, but that the capacity will be closely monitored. de Blasio 시장은 수영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만약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해변에서 울타리를 치겠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은 사후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면 운동과 해변에서 산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의 수용 인원은 면밀히 관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tate-run New York beaches will be open starting Friday for the long weekend, but they will be at 50% capacity. 주립 뉴욕 해변은 금요일부터 연휴 동안 50%의 수용력을 갖추게 됩니다. 경제 재개가 점차 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한 기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사후적 거리두기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음모론을 담은 다큐멘터리 플랜데이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만에 수백만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 영상은 생물화학 박사 출신인 주디 미코미츠라는 여성이 제작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와 소수 엘리트들이 백신 개발로 이익을 얻기 위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은 연방 센서스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일까지 뉴욕시 한인들의 센서스 참여율이 50.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인의 응답률은 48.9%, 중국인 45.5%, 필리핀인 43.4%, 방글라데시인 39.2%, 인도인 38.8%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센서스국의 집계에 따르면 6일까지의 뉴욕시 센서스 참여율은 46.1%였으며 아시안 평균 참여율은 44.7%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뉴저지 호보켄 리치필드 타운 법원의 벤자민 최 판사가 테너플라이 타운 법원 판사로 임명돼 오는 6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9년 7월까지 뉴저지주 레오니아의 유일한 한인 시의원으로 활동해오던 최 판사는 오는 28일 테너플라이 타운 법원 판사 임명과 관련해 선서식을 갖습니다.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는 이자나 벌금 없이 판매세 납부 기한을 6월 22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는 예년의 경우 3월 20일인 판매세 납부 기한을 이미 5월 19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연장 조치로 인해 최대 8만 9천 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메모리얼데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안전을 지키면서 연휴를 즐겼으면 합니다. 또 다른 시작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